자, 오늘은 2023년 11월 수능 수학 15번 문제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 오랜만에 하죠. 사실 이제 영어에 비하면은 수학이 좀 많이 어렵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영상 강의를 찍을 정도면은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조금 더 많이 해야지 하나 이제 찍고 올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영어에 비하면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노가다 문제라고 하죠. 자, 일일이 하나하나 다 나열해가지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네, 그런 문제들은 사실 수능 문제에 출제가 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많이 풀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이 15번 같은 문제는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렇지만 어렵지 않은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시간이 더 많이 드는 듯한 그런 이제 느낌이 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하나하나 일일이 보세요. A1의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A1의 값을 구하는데 단서가 A6, A7 벌써 몇 단계예요? 1부터 시작하면은 6번째, 7번째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6번째를 알기 위해서는 5번째, 5번째를 알기 위해서는 4번째, 4번째를 알기 위해서는 3번째, 3번째를 알기 위해서는 2번째, 2번째를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하나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요즘 이제 출제 경향이 진짜 뭐라고 할까요? 이 공부를 깊이 있게 하거나 또 진짜 아주 머리가 좋은 애들, 그런 애들을 위한 그런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수학을 중간 정도 하는 애들도 어떻게 보면 되게 잘하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조차도 풀어내지 못하는 문제들을 내고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 수학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진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이 수학에서 진짜 많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문제를 너무 어렵게 낼 필요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은 더하기 빼기만 곱하기 나누기 다 뭐 계산기가 해주잖아요. 이런 것만 잘해도 살아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이 수학을 너무 진짜 학문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내버리게 되면은 보통 중간 이상 되는 학생들이 수학에 대해서 거리를 많이 두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공부하는 애들을 위한, 공부하는 애들만을 위한 그런 학문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세상에서 뭐 고대 사회도 아니고 진짜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뭔가의 가치를 다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중간층 정도 되는 아이들도 충분히 공부하면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정당한 평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를 지금 출제위원들이 자기 학창시절에 과연 정해진 시간 안에 이런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는지 저는 의구심이 사실 들기는 해요. 왜냐면은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많이 투여해가지고 설명을 드리지만 이게 짧은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15번 문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벌써 14번까지 문제 풀었지만 다 어렵잖아요. 간단하게 딱 공식만 적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아야 돼요. 많아야지 그게 수학이 사는 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수학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담수하고 그러면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소수의 극소수의 사람들만 수학을 해가지고 학문이 발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너무 논의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 문제를 이제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그 방향을 잡을 때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문제 볼까요? 첫째 항이 자연수래요, 자연수. 자연수, 정수가 나오면 항상 문제를 답을 분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연수, 정수 조건이 나오면 우리 예전에 부정방정식이라고 해가지고 자연수, 정수 조건 나오면 일일이 그 따져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A6 플러스 A7이 3이다 그러면 얘가 1이고 얘가 2고 얘가 2이고 얘가 1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따져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자연수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모든 자연수, 또 자연수 이런 것도 강조하고 있죠. 모든 자연수가 뭡니까? 분수나 마이너스나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딱 답이 나올 수 있는 범위가 딱 정해질 겁니다. 자, 거기서 이제 AN 플러스 2라고 AN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부터 볼까요? AN이 홀수예요. 장애이 홀수니까 자연수에서 1, 3, 5, 7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그렇죠? 1, 3, 5, 7 땡땡땡. 그렇죠? 짝수니까 2, 4, 6, 8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땡땡땡. 즉 AN이 홀수일 때는 이런 공식을 적용하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1이다. 그러면 2의 1승 하면은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AN이 짝수다. 만약 2다. 그러면 2에다가 2분의 1 곱하라는 얘기예요. 1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얘기입니다. 완전시킬 때 A6하고 A7이 3이라도 하는 모든 A1. 자, 결국은 A1입니다. 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A1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개가. 그걸 다 더해가지고 합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어디서 접근을 해야 되느냐? A1부터 접근할 수 있어요? 안 되죠. A1이 뭔지 모르잖아요. A1부터 접근하면 안 되는 거고, 항상 뭐든지 단서부터 접근을 해야 된다. 단서. 이게 단서잖아요. 그렇죠? 숫자가 나왔죠. 3이라고.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A6하고 A7이 3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A6가 1이면 A7은 7이 A7은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이 나오는 거잖아요. 얘가 2면 얘는 1이 되겠죠. 그래서 3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얘가 분수가 되느냐, 얘가 마이너스가 되느냐, 또는 얘가 마이너스가 되느냐, 얘가 분수가 되느냐, 즉 자연수 이외의 값이 나오느냐, 그것만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얘네들도 자연수의 조건인지 그것만 따져주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홀수일 때, 예를 들어서 1일 때 2의 1승이니까 자연수가 나오죠. 그렇죠? 3일 때도 2의 3승이니까 8. 어쨌든 2의 제곱승이니까, 그렇죠? 2의 제곱이니까 항상 자연수가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짝수일 때 2일 때 2분의 1 곱하면 1 나오죠. 4일 때는 2분의 1 곱하면 2가 나오죠. 무슨 얘기입니까? 얘네들도 자연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체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연수. 그러면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죠. 마이너스 0이라든지 마이너스를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딱 이 두 가지 갖고 이제 문제를 풀라는 겁니다. A6가 1일 때, A6가 2일 때, 두 가지 경우. A7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렇게 접근하는 거잖아요. A6를 알려고 A5를 체크해야 되는 거고, A5를 알려고 A4를 알아야 되고, 그렇죠? A4를 알려면 A3를 알아야죠. A2를 알아야 되고, A1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따져야지, 이것도 따져야지, 이것도 따져야지, 이것도 따져야지. 그래서 노가다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안 좋은 문제예요. 네. 어려운 문제는 시간이 걸려도 어려운 문제의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쉬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을 치고 들어가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짜증이 나는 문제죠. 그렇죠? 자, 그래도 일단 출제가 됐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출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일단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A7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A7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미 A6가 뭔지 아니까 1이고 2고 알잖아요. 그럼 얘는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A6가 1일 때, 2일 때 따로따로 나눠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A6. 자, A6가 1이 나왔어요. 그럼 A5는 어떻게 될까요? 자, 1이 나왔다는 것은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자, 2에 AN승을 해가지고, 2에 5승을 해가지고, 2에 A의 5승, 그쵸? 2에 A의 5승을 해가지고 1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1, 4, 5, 7부터 한번 해도 없잖아요. 그쵸? 1이 나오는 경우는 뭘까요? 2의 0승이죠, 0승. 근데 0이라는 값은 여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결국에는 이 값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A5가 2가 되어야 된다. 2가. 그쵸? 2. 그 다음에 A5가 2가 나오려면은 A4가 어떻게 돼요? 두 가지로 따져볼 수 있죠. 1, 4. 그쵸? 호수가 1일 때는, AN이, A4가 1일 때는 2의 1승이니까 2가 되잖아요. 그리고 짝수일 때는 2분의 1을 해서 2가 나온 거니까 4가 되는 거고요. 그쵸? 요것만 좀 잘 따져주면 됩니다. 그래서 홀수, 짝수, 홀수, 짝수. 그 다음에 1이 나오려면 똑같은 거죠. 1이 나올 땐 2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그쵸? 그러니까 이 규칙을 한번 잘 생각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4는 이렇게 쪼개지죠. 2, 8로. 그쵸? 2에 2승을 하면 4가 나오고 8을 2분의 1 하면은 8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4가 나오죠.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2는 짝수잖아요. 홀수가 아니죠. 나눌 수는 이렇게 두 가지로 4가 되는 경우로 나눌 수는 있지만 안 된다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2하고 8로 나눠지죠. 그러면 A의 2는, 자, 아까 얘가 2가 1, 4로 쪼개졌잖아요. 그럼 여기도 1, 4로 쪼개지겠죠. 똑같아요. 그 다음에 8은 어떻게 될까요? 8도 쪼개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3하고 16으로 쪼개지죠. 2에 3승하면 8이고 16에다 2분의 1 곱하면 8이 나오죠. 그렇죠? 이런 규칙만 좀 제대로 체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1일 때 아까도 똑같아요. 2밖에 없어요. 2. 그렇죠? 자, 아까 4는 어떻게 쪼개졌어요? 그냥 8로 쪼개졌죠. 8. 이미 했던 거니까 굳이 또 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3은 어떻게 될까요? 자, 2의 AN승, 즉 2의 A1승을 해가지고 홀수가 나오는 경우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6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6에다가 2분의 1 곱해서 3이 나오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16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쪼개질까요? 그렇죠. 2에 4승 하면은 16이 나오죠. 그 다음에 32에다가 2분의 1 곱하면 16이 나오죠. 그쵸?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짝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A1이 나올 수 있는 값이 얼마입니까? 2, 8, 10, 2, 8에다 2, 8, 그 다음에 6, 32. 자, 2, 8 하면 10이죠. 그렇죠? 16. 16에다가 32 더하니까 48이 나오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경우에 대한 값을 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일단 또 A6를 또 한번 써볼까요? A6가 2일 때예요. 자, 그러면 이 규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1사로 쪼개지죠, 1사로. 그렇죠? 1사로 쪼개집니다. 그렇죠? 1사로. 그 다음에 똑같이 그대로 써주면 돼요. A4는 그렇죠? 1이 2로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4는 2판인데 2는 안 된다 그랬죠? 이렇게 8만 남는 겁니다. 그 다음에 A3. 자, 아까도 이거 했잖아요. 2가 1사로 쪼개졌죠? 똑같이 1사로 쪼개지는 거 이렇게. 그쵸? 8도 이렇게 쪼개졌죠? 3하고 16으로. 그쵸? 3하고 16으로. 쪼개졌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A2 봅시다. 자, 1이 아까 2로 쪼개졌잖아요. 1이 요 2였잖아요. 그쵸? 여기 그냥 2 써주면 되고. 4는 아까 뭘로 쪼개졌어요? 안 쪼개졌죠? 그냥 8이 됐죠? 8. 그쵸? 그 다음 3은 아까 어떻게 됐어요? 6이 됐죠? 6. 그쵸? 그 다음에 16은 어떻게 됐어요? 4하고 31로 쪼개졌는데 4는 안 된다고 했죠? 3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대망의 A1. 자, 2가 어떻게 됐어요? 1사로 쪼개졌죠? 여기도 1사 그대로 하면 돼요. 8은 아까 어떻게 됐어요? 3하고 16으로 쪼개졌죠? 그쵸? 3하고 16 간격이 너무 좁나요? 자, 일단은 보면서 이해하세요. 3하고 16으로 쪼개졌죠? 그쵸? 3하고 16. 그 다음에 6은 어떻게 될까요? 2에 AN승 해가지고, 2에 A1승을 해가지고 6이 나오는 경우는 없죠. 그쵸? 예. 그래서 요거는 그냥 12. 즉, 짝수에다가 2분의 1 곱해서 6이 나오는 경우,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32는 어떻게 될까요? 자, 32는 5하고 64로 쪼개지죠. 그쵸? 2에 5승을 하면 32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64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32가 되죠. 그쵸? 홀짝, 그쵸? 여기도 홀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A1이 가져갈 수 있는 값이라는 거죠. 자, 계산해볼까요? 1, 4 더하면 5죠. 3하고 16하면 19. 그쵸? 19에다가 5 더하니까 24. 24에다가 11을 더하니까 36이 되죠. 36에다가 5 하니까 41. 41에다가 64를 더하니까 얼마입니까? 105가 되는 거죠. 그렇죠? 105. 자, 그래서 이게 이 두 번째 값입니다. 그럼 이제 얘하고 얘하고 더해야 되는 거죠. 자, 105에다가 48은 얼마일까요? 153이 되죠. 그렇죠? 자, 단순하게 이렇게 이제 표로 정리해서 이제 풀면 되는데, 단순하지만 이게 이제 해설지 보면 알겠지만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어쨌든 선생님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단 1분 1초라도 전략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이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는 거니까 아무튼 동영상 강의 잘 보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개통을 밟아가면서 정리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실수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런 것들 없애는 작업들도 해야죠. 그리고 한 번 없앴으면 굳이 또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시간 낭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통을 정리해가지고 문제를 풀으라는 얘기고, 이미 이렇게 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1 다음에 2라는 거. 1 다음에 2. 보면서 이제 두 번째 거는 그렇게 적용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53이 나왔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우리 학원 영어 교재 문법 강의를 주로 이제 자료를 먼저 우선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수능이 조금 이제 뒤에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 문법이 다 완료가 되면은 영어 그 수능이라든지 수학 수능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쨌든 제가 올해 수능 11월 달에 보죠. 11월 달 그 이전에 1학기 정도쯤이면은 동영상 강의를 완료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그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어느 선생님이든지 간에 가르치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이라도 좀 더 깊이 있게 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데 있어서 이제 그 선생님들마다 조금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이 동영상 강의를 하는 이유는 나름대로 제가 학원 운영하고 아이들 가르치면서 가졌던 그런 이제 문제의식, 노하우 이런 것들을 이제 저도 이제 뭐 계속 이제 이 현직에서 아이들 계속 가르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나이 1살, 2살 계속 먹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가르치지 못하게 될 텐데 그래도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 동영상 자료가 계속 자료로서 남게 되고 또 저희 학원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올해부터는 동영상 강의를 물론 작년부터 했죠. 동영상 강의를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 같습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저 앞에 지나갔던 저희 선배님들 공부 노하우를 내 걸로 만들면서 지금까지 계속 발전시켜 나가려고 노력을 했었고 또 저한테 배우는 저희 그 원생들도 또 제가 나름대로 직독직해라든지 또 문제 푸는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자꾸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공부를 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이미 거쳐왔던 그 선배들의 그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자기 걸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점점 발전시켜 나가다 보면은 점점 더 실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이바지를 하려고 저도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만들어서 저희 학원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거는 꾸준하게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건 이제 당연히 기본적인 거고요.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접근해가지고 풀어내는 방식으로 들어가야지 공부가 조금 더 수월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랜만에 이제 15번 강의, 수학 강의 이제 시작했는데요.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부터 또 한 문제 한 문제씩 해서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명절 잘 보내도록 하세요.